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좀 아쉽게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말 훌륭한 백진삼의 PPL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단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백진삼 측에 감사드리고 네. PPL 기간까지 원투펀치 채널 특가로서 50% 정도 할인된 가격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곧 종료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아니면 여러분들 누릴 수 없는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백진삼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찬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를 네. 오늘은 특별히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백진삼의 마지막 PPL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진삼. 다른 일반 홍삼 제품보다도 진세노사이드가 함량 수치가 최소 4배에서 335배까지. 홍삼팩을 한 수백 개를 먹어야 백진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정말 많은 함량 수치를 자랑하는 백진삼이 되겠고요. 기운이 없고 체력이 딸린다. 자도 늘 피곤하다. 입맛이 없다. 몸을 챙기고 싶다. 건강을 챙기고 싶다. 백진삼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삼이라고 하면 몸에 열이 많으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 제품은 몸에 열이 많아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체질이 어떻건 백진삼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여러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백진삼 말씀드릴 때마다 이 진세노사이드 종류 중 하나로서 항암 효과가 있는 RG3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식약처에서는 인삼, 홍삼, 삼삼 모든 이러한 어떤 3종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의무적으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RG3는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또 지난번 또 PPL에서 말씀해 주신 바처럼 항암 효과, 면역력 증진, 혈액 흐름 개선, 피로 회복, 간 기능 개선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순도 98%의 RG3가 1g당 2억 원 이상의 가격대라는 점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백진삼 측의 자료를 보면 백진삼 20g 한 포에 RG3를 포함해서 진세노사이드 81mg을 함유하고 있으니까 30포 한 박스 드시면 2억 원 이상 값어치의 진세노사이드를 네. 섭취하시는 것이 됩니다. 바로 뜯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30포 다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포만 드셔도 성분은 충분합니다. 이명철 해설위원 역시 천재예요. 네? 이런 정말 하루에 30포 네. 드시지 말라는 네. 이런 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백진삼이 단순히 제품이 아무 산삼이나 복제한 게 아니고요. DNA 지문 분석법을 통해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의 DNA와 성분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요. 5월에 가정의 달 아닙니까? 네. 이미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충분히 누군가에게, 지인에게, 가까운 분에게 선물을 하기 더없이 편하고 좋은 달이 이 5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로지 백진삼은 사실 입소문 퍼지면서 판매가 된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12만 박스가 넘게 판매가 되었다고 하니 입소문이 이 정도 나려면 실제로 드셨던 분들이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그만큼 많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네. 실제 입소문에 따라서 백진삼은 널리 알려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원투펀치를 통해서 여러분 가격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최저가로 거의 반값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PPL이 끝나면 절반 할인 행사는 곧 종료되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구매하시는 분들이 크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할인 행사는 여러분 유튜브 고정 댓글, 원투펀치 채널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섭취 후 저희가 자신하는 부분입니다. 섭취 후 7일 이내에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 보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백진삼 여러분들이 직접 드시거나 선물하시거나 더없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년 이상 된 산삼에 DNA를 복제한 것이 성분의 99%를 차지하고 있어요. 원투펀치 채널을 통한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이 백진삼 마지막 염가에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추가 시간이거든요. 라스트 미닛 득점 백진삼과 함께 지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간적으로 봐서 이 주제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 주 주말경에 프리미어리그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 네, 시즌의 최우수 선수, 영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 네. 시즌의 최우수 영 플레이어, 매니저 오브 더 시즌까지, 그렇죠. 최우수 감독까지 이제 시상이 발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요 말씀은 드려야 되는 게 잉글랜드 축구계에는 이 상이 세 가지가 있죠. 네.
FWA상. 축구 기자들이 뽑은 거죠. 네, 풋볼 라이터니까 축구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네. 선정한 상인데 올해의 선수가 이미 필 포든 선수가 이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네. PFA상이 있죠. 네. 이것도 아주 유서 깊은 굉장히 이게 값어치가 높은 상인데 프로축구 선수협회에서 주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뽑은 최우수 선수가 되겠는데 PFA상은 아직 뭐 후보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고 지금 이 상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시상하는 상이죠. 네, 리그의 사무국에서 선정을 하는 개인 수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이제 프리미어 리그의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은 90년대부터 나왔어요. 네. 그 PFA 상이나 FWA 상은 그보다 더 역사가 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 요 프리미어 리그의 상은 사실은 역사가 좀 이게 가장 짧다고 볼 네. 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이 모든 말씀드린 상 있잖아요. 그걸 엘링 홀란 선수가 다 휩쓸었어요. 멀지 않은 과거에도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라든가 뭐 웨인 2017, 루니 18에 모하메드 선수라든가 살라나. 예. 살라 수아레스 선수도 수아레스. 아마 FWA, PFA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선수를 이제 다 한꺼번에 네. 거머쥐었는데 근데 엘링 홀란 선수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그 프리미어 리그 0플레이어까지 거머쥐었어요. 그렇죠. 세 군데 올해의 선수를 다 탔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0플레이어까지 네. 타는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좀 엽기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올해는 한 가지는 일단 필 포든 선수에게 돌아갔다는 그렇죠. 거. 네, 요 상황에서 프리미어 리그 0플레이어와 이제 올해의 선수 후보 명단이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홀란과 포든 맨시티에서 아스날에서는 라이스와 웨데고르 네. 그리고 뉴캐슬의 이삭, 빌라의 워킨스, 첼시의 파머, 리버풀의 반다이크 8명의 후보가 있는데 이명철 해설위원님께 오늘 이제 이 어떤 예상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이제 평가를 부탁을 드리려고 이제 오늘 코너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홀란, 포든, 라이스, 웨데고르, 이삭, 워킨스, 파머, 반다이크 불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 선정에? 있죠. 아 있습니까?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 처음부터 너무 네. 근데 저는 정말 너무 강력한데요, 제 지금?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몇 명이 더도 떠올라요.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는 저는 로드리 선수입니다, 사실. 혹시 로드리 선수를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찌됐건 로드리 선수도 빠져 있고 마갈량이스 살리바도 빠져 있죠. 살리바 선수도 빠져 있고 네. 사카 선수는 0플레이어 쪽 후보에는 들어 있는데 정작 이제 올해의 선수 후보에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죠. 네. 최근 국내 이제 언론들은 손흥민 선수가 빠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들도 좀 있었어요. 항상 이 후보가 선정이 될 때마다 이런 이야기는 뭐 매년 나오는 건데 아쉽게 후보가 못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다음번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올해의 선수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아예 빠져 있다고 처음부터 그냥 강력하게 훅 들어오셔서 맞습니다. 누굽니까 그럼? 로드리입니다. 역시 네. 로드리군요. 역시죠, 역시. 근데 저는 딱 로드리가 혹시 우승팀이 어디로 결정되건 팀과 별개로 선수 개인으로서 올해의 선수를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빠진 경기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그런데도.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후보에 선정된 선수들도 모두 다 로드리 이상으로 매 경기를 다 풀로 뛴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 기준으로 본다면 살리바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살리바는 그렇죠.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풀타임 예, 출전이거든요. 맞아요. 전체 경기를 선발로 풀타임 다 뛰었다는 건데 네. 살리바는 빠져 있다는 걸 봤을 때 그러면 출전 시간에 대한 고려가 생각보다 덜한 걸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로드리가 여기 빠질 이유는 없다고 보고 제가 생각하는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의 기준은 첫 번째는 한 팀이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선수가 그 팀 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가. 두 번째는 해당 포지션에서 리그 내 선수 중에 그 선수가 얼마나 탑급 위치에 올라서 있는가. 두 가지를 가장 우선 기준으로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로드리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모든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드리 선수는 뭐 포지션도 그렇고 사실 그 포지션에서는 엄청나게 득점력이 네. 높은 선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수들보다 골이 더 많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관계 없는 거죠. 해당 포지션에서 포지션에 따라서는 스탯을 경쟁 선수보다 덜 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탯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선수의 영향력을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로드리 선수의 영향력을 제가 그냥 단적으로 좀 얘기 드리면 다소 안 좋은 행동으로 인해서 퇴장을 당하고 그 이후에 리그 경기를 맨시티에서 로드리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쭉 못 나섰던 기간 동안 맨시티가 아스날에게도 덜미를 잡혔고요. 네. 울버햄튼에게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맨시티는 로드리가 없을 때 펩이 원하는 빌드업과 밸런스 유지가 아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
클러치 능력도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로드리 선수는 지금도 맨시티에서 본인이 뛴 경기를 1년 넘게 지지 않는 그 무패 기록을 계속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이 선수가 뛰었을 때의 경기 기록만 보더라도 올해의 선수 후보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마땅한 정도의 기준들이 정말 쭉쭉쭉 나오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우승 혈투를 펼치는 맨시티, 아스날 선수가 이제 두 명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뉴캐슬, 빌라, 첼시, 리버풀 이제 한 명씩인데 두 명보다 더 많게 포함시키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관측에는 혹시 동의하시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두 명만 어떻게든 한 팀당 맞추려고 예. 물론 그렇게 하겠다는 발표는 없었지만 그게 뭐 법은 아니잖아요. 네, 충분히 늘릴 수 있고 더 많이 포함시킬 수 있지만 한 팀당 두 명으로 해서 최대한 여러 팀의 선수를 뽑으려고 하는 의도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기준은 도저히 동의하지 못해요. 네. 저는 사실은 K리그 MVP 기준도 사실은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네. 이제 각 팀 추천으로 팀별 한 명씩 나오잖아요. 한 팀에서 잘한 선수가 한 5명 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럼요. 만약에 한 팀에서 득점왕과 도움왕이 모두 나왔다면 그럼 둘 다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득점왕 딴 선수, 도움왕 딴 선수, 그런데 또 수비 핵심 딴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예. 골키퍼 뭐 엄청난 선방으로 팀을 계속 구해냈던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다 후보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그들끼리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네, 그래서 뭐 어느 나라 리그를 막론하고 팀을 안배하는 듯한 후보 선정은 저는 어디가 됐든 반대하거든요. 시티에서 두 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로드리 선수가 들어가고 혹시 홀란 선수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골 수만으로 보면 올 시즌 여전히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가장 골을 많이 터뜨린 공격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로드리 대 홀란? 저 같아도 그냥 로드리 손을 들어줄 것 같거든요. 네. 포든 선수는 전체적인 어떤 영향가와 임팩트와 또 공격 포인트 자체도 뭐 골 많죠. 어시스트 합해서 또 상당히 많으니까 네. 오히려 가장 득점을 많이 한 홀란 선수가 여기서는 로드리 선수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두 명이라는 그런 기준 자체가 말이 지금 둘 돼 있기 때문에 둘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 규정에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맨시티나 뭐 아스날은 사실은 좀 더 들어갔어도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지금 인원을 좁게 유지할 이유가 두 명만 유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이제 리그 자체에서 잘했던 선수들을 좀 다수 뽑아서 그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이 두 팀이 지금 리그에서 가장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왔던 팀이고 어느 팀이 우승을 하건 두 팀이 정말 보여준 그 꾸준함과 강함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에게만큼은 두 명 이상의 조금 더 한 시즌 동안 꾸준하게 활약을 했던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보 등록을 좀 늘려주는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홀란을 빼내야 된다고 얘기하기에도 그렇죠. 홀란은 또 리그 득점 1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말 큰 이변이 없다면 득점왕을 할 거거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골도 많고 그만큼 임팩트도 컸고 그런데 올 시즌은 그런데 그런 정도 임팩트는 아니고 넣어줘야 될 때 못 넣는 경우도 많고 기복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비찬 스미스가 좀 있었죠. 빠진 경기들도 좀 있고 네. 그런 거 저런 거를 고려하면 오히려 로드리 선수 넣고 싶은 생각은 저는 만약에 두 명만 한다면 네. 저는 어쨌든 굴뚝 같은데 이렇게 선정이 됐고 또 다른 후보에는 약간 불만 있는 후보 없어요? 뉴캐슬에서 예를 들어 한 명을 해주는데 앤서니 고든입니까? 알렉산더 이삭입니까? 저는 스탯과 별개로 앤서니 고든입니다. 그렇죠. 이삭 선수가 후반기 되면서 최근에 득점력이 아주 물오른 건 맞고 스탯을 너무 많이 맹신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탯을 너무 경시해서도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죠. 21골을 넣은 선수라면 당연히 이 정도의 경쟁력이 후보에 들 만한 경쟁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팀에서 보여준 꾸준함, 한 팀이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당 선수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가, 그리고 해당 포지션에서 리그 내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을 쭉 줄 세웠을 때 이 선수가 얼마나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가. 그렇게 본다면 이삭보다 앤서니 고든이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왼쪽 윙 중에 폼이 정말 뛰어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거의 대표급 선수로 지금 지목할 만하고 스탯도 10-10을 이뤘기 때문에 공격수가 아닌 윙 포지션 자리가 다소 공격수 원톱보다는 스탯을 쌓는데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10 달성은 앤서니 고든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즌 전체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룬 시기입니다. 앤서니 고든이 제 기준이라면 조금 더 후보에는 오를 만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 선수를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 그건 아니고 아니죠. 네. 저는 이삭 선수 저 라리가 뛸 적부터 상당히 재주가 있는 선수다. 네. 그러니까 키가 크면서도 유연하고 스피드도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발재간도 있고 네. 그래서 이삭 선수 골 들어갈 때 보면은 절묘한 골 막 멋진 골 이런 네. 게 어려서부터 많은 선수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뉴캐슬에서 여전히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이삭 선수는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쩌면 이제 더 좋아진 모습, 더 꾸준한 모습으로 절묘한 골을 앞으로도 계속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고 올 시즌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던 시즌이라서 그렇죠. 그렇다고 이삭을 뭐 빼라 이건 아니지만 이삭이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안소니 고든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은 있을 거는 같다. 네. 팀에 미친 어떤 영향력, 임팩트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든 선수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리버풀의 반다이크 선수에 대해서는 뭐 이상 없으시죠? 반다이크는 들어갈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센터백으로서 리버풀이 이제 아스날, 맨시티보다는 순위 경쟁에서 이제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꽤 긴 시간 동안 선두 경쟁에 참여를 했던 팀이고 그 가운데 판다이크가 보여준 꾸준한 경기 출전과 활약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 리버풀의 리그넷의 성적이 정말 압도적이었을 때 반다이크의 퍼포먼스는 다시금 본인의 이름값과 리그 최우수 센터백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본연 제대로 보여준 활약이었다고 봅니다.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로 좋은 활약들이 좀 이어졌었고요. 판다이크가 지난 시즌이 조금 흔들림은 있었지만 올 시즌의 경우는 꽤 좋은 시즌, 본인의 능력과 어떤 클래스를 입증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그 최우수급 센터백, 당연히 저는 들어갈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웨데고르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웨데고르요? 네. 저는 웨데고르는 후보에는 들어갈 만하다라고 봅니다. 아, 후보에 여기 있을 만하다. 네. 살리바를 제칠 만합니까? 그러면 저는 살리바를 픽할 것 같아요. 그럼 웨데고르 대 살리바 대 싹하면 그러면 웨데고르 살리바. 사카가 사카는 조금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거나 네, 스택과 네, 별개로 약간 내용이 저하된 부분들이 예. 올 시즌은 있거든요. 예, 사카는 영플레이어 후보로 뭐 만족하시고 네. 그럼 웨데고르 대 살리바에서는 그러면 살리바. 살리바. 네. 그러니까 웨데고르 선수도 그럼 잘못됐네. 근데 그래서 굳이 두 명으로 제한될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맨시티와 아스날이 숫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나머지 선수들이 뭔가 빠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리 와킨스 선수하고 콜 파머 선수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포지션 내에서 탑급으로 위치해 있는 선수들이 빠지는 그림보다는 팀과 별개로 그 선수들이 좀 포함이 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살리바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센터백에 반다이크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거론이 될 만한 선수고 웨데고르도 물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만한 선수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삭이나 워킨스는 물론 왼쪽 윙으로 부여한다면 포함이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톱으로 뛰었죠. 그렇게 본다면 엘링 홀란이 뽑힌 상황에서 해당 포지션의 1위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해당 포지션의 탑급이라는 선수들을 좀 후보로 둔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편중될 수 있으나 워킨스나 이삭 같은 선수들보다는 맨시티 아스날 쪽에서 조금 더 선수들을 뽑아도 전 이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에 이어서 워킨스의 문제를 약간 제기를 하셨는데 근데 워킨스 선수는 올해 너무 경이적인 사실 엽기적인 시즌을 그건 보냈기 때문에 네. 그 이명철 해설위원님께 굉장히 섭섭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냥 선두 경쟁을 했던 내가 팀들의 이 정도를 빌라에서 했는데 여기도 못 낀단 말이냐? 아. 내가 수상을 못할지언정? 이명철 나 찾아갈 거야. 뭐 와킨스 선수가 혹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찾아오시면 영광이죠. 그렇겠군요. 예, 예. 제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포지션의 탑급으로 보기에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리그에서 있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워킨스 이삭의 문제를 약간 제기를 하셨으니까 파머는 괜찮은 건가요? 파머는 오른쪽 윙 중에는 저는 올 시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봐요. 사카와 파머가 누가 더 좋은 선수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올 시즌에 조금 더 꾸준하게 본인의 기대치를 뛰어넘고 어떻게 보면 팀을 캐리하는 팀 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가져간 선수는 첼시의 콜 파머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첼시가 이제 어떤 순위로 마감을 하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네. 첼시가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 막판에 파머 선수가 떠받치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순위 상승도 당연히 없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 파머 선수는 저는 임팩트 상으로 그리고 그 실적 자체만 보더라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해당 포지션 내 탑급 그리고 그 팀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 두 기준으로 봤을 때 파머 선수는 뭐 제외될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리그 전체에 미친 어떤 임팩트랄지 이런 부분도 파머 선수가 뭔가 깜짝 사람을 놀라게 했던 그런 시즌이라는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이미호님이 굳이 문제를 제기하는 선수는 일단은 이삭 그리고 와킨스. 네. 이삭, 와킨스 요 자리가 뭔가 맨시티나 아스날 선수들로 좀 채워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살리바가 포함되고 중앙 수비를 더 뽑는 게 쿼터상 안 된다고 한다면 판다이크가 제외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살리바 대 반다이크에서
이건 안 취소하겠습니다. 이건 굳인 것 같아. 제가 약간 겸손을 떨어봤는데. 예. 그리고 리버풀이 여기 있는 다른 팀들보다 맨시티, 아스날 제외하면은 순위가 높은 팀이잖아요. 꾸준하게 보여줬죠. 후반기 때 약간의 저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온전히 판다이크의 탓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리버풀이 다른 팀들과는 승점 차이가 꽤 있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해봐도 둘은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살리바도 그리고 판다이크도. 마가이앙이스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살리바, 마가이앙이스, 판다이크를 비교하면 저는 살리바, 판다이크를 고를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그 수비수 쿼터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포지션적인 거를 약간 고려해서 또 이 후보를 선정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키퍼 잘한 선수 한 두세 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넣어야죠. 한 명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골키퍼만도 두 명 들어가도 뭐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아니 최우 선수, 반데사르 선수 둘이 다 잘했는데. 그렇죠. 그럼 둘 다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팀별로 뭔가 그 쿼터를 주는 듯한 느낌. 네. 그리고 포지션적으로도 뭔가 좀 쿼터가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안 주고 그냥 잘한 선수 순으로 팀도 상관하지 말고 포지션도 상관하지 말고 후보는 선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정 그렇게 해서 안 될 때는 차라리 후보 수를 좀 늘려라. 그렇죠. 네, 사실 제일 궁극적으로는 늘리는 것도 괜찮아요. 못 들어서 정말 이상해라는 소리가 나올 법한 선수들은 넣어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쉽지만 네. 손흥민 선수가 다른 이 선수들보다는 경쟁에서는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포지션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자원들이 리그 내에서 많았기 때문에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기에 아쉬운 부분은 그거죠. 조금 더 이제 동료들이 그 기회들을 살려줬다면 손흥민 선수의 그렇죠. 도움수가 늘어나면서 지금보다 더더욱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을 텐데 맞아요. 스탯을 우리가 경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토트넘의 순위 자체가 좀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주목되는 빈도도 그러니까 손흥민 개인의 공격 포인트도 공격 포인트지만 가시적인. 근데 그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 어시스트가 만약에 늘어났다 그러면 토트넘이 골을 더 많이 넣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토트넘이 지금도 더 높은 곳에서 만약에 싸우고 있다 막 그랬을 때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가장 큰 비중과 임팩트를 또 보여줬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역시 올 시즌 정리할 때 좀 아쉽게 좀 정리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의 올 시즌 현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여기 들어오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다라는 것이 이명철 해설위원도 그렇고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은 로드리가 사실은 임 위원님 마음속에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이명철의 예측 이번 주말 누가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으로 선정됩니까? 주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그 최종전의 결과는 반영하지 못한 채로 투표 결과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한 시즌 동안 순위가 더 높은 팀의 선수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최종전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정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드릴게요. 맨시티가 우승할 경우, 아스날이 우승할 경우 그렇게 질문하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저는 맨시티는 포든 지금 후보라면요. 그리고 아스날은 지금 후보라면 라이스입니다. 우승팀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그 우승팀에서 선수 한 명씩을 배출한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맨시티는 로드리고요. 아스날은 살리바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명철 의원님은 살리바 선수를 거의 2등 정도로는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올리고 싶어요. 리그 지금까지 풀타임 출전입니다. 울버햄튼의 맥스 킬먼도 마찬가지로 두 선수만이 지금 유일한 풀타임 출전인데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아스날이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냈던 비결은 물론 대량 득점을 했던 후반기 경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정말 탄탄해서입니다. 라이스가 보여준 이 지분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저는 살리바가 이 보여준 센터백에서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봤을 때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전체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는 조금 더 로드리 선수에게 눈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센터백은 전체 센터백 기준으로 보아도 살리바는 지금 넘버 1, 2 다투 선수입니다. 예전에 아스날이 이제 조지 그레엄 감독 시절에는 뭐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이다 뭐 놀림도 좀 받고 그랬었죠. 지루해 뭐 이제 그러다가 알센 벵거 감독이 온 이후부터는 뭐 성향 자체가 아주 공격에 치중하는 팀이 됐는데 그래서 뭐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근데 항상 이제 전체적으로 아스날 팬들이 전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벵거 감독 이후에 아스날은 수비가 너무 허무해. 너무 허무하게 먹어.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말끔하게 사라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역시 살리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정말 꾸준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살리바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이명철의 마음속에는
사실 이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에서 네. 1등은 로드리, 2등은 살리바. 살리바. 네. 그런데 지금의 후보를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네. 맨시티 우승 경우에는 포든, 아스날 우승 경우에는 라이스. 라이스.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팀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아.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가능성의 여지가 네. 분명히 있긴 했는데 현실은 네.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는 좀 아쉽게 됐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홀란, 포든, 사카, 살리바 선수도 여기는 있어요. 있어, 네. 이삭 선수, 이게 겹치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홀란, 포든, 이삭 다 겹치고 파머도 겹치고요. 코비 마이누 선수와 우도기 선수까지 있는 자, 영 플레이어에서는 누가 탑니까? 살리바가 맞죠. 근데 이게 가정을 안 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정을 하게 되는 게 제가 이 영플레이어도 사실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영플레이어 상을 만든 이유는 결국 뭔가 데뷔를 한 신인은 아닐 수 있어도 이 나이 때 어린 선수 중 기량이 발전한 선수, 확실히 우수한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녔고 그걸 꽤 보여준 선수를 칭찬한다는 의미에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즘의 영 플레이어들은 너무 영할 때, 베리 영할 때 이미 데뷔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젊은 연령이 되면 이미 팀의 아주 핵심적이고 막 에이스적인 선수들이 이미 돼 있어요. 그렇죠. 메시, 호날두, 뭐 루니 이런 선수들이 예전에 다 그랬고 당장 뭐 사카나 뭐 포든 같은 선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다른 리그지만 예를 들어 은바페 선수 그리고 여기 지금 홀란 선수 이런 선수들 다 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선수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 이 영플레이어 상을 보면 코비 마이누 선수라든가 오히려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에게 오히려 좀 주목이 갈 법도 하지만 그 위에 너무 거물급 선수가 이미 된 선수들이 즐비하거든요. 그렇죠. 제 취향상 두 가지 기준을 추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한 번이라도 영플레이어 상을 받은 선수는 후보에 오를 수 없다. 지금 필 포든이 연속으로 지금 수상을 하고 있는 상인데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한 번이라도 영플레이어 상을 받은 선수는 그 다음에는 후보에 오르지 않는다. 두 번째, 이미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를 수상한 선수는 제외한다. 그리고 홀란처럼 당해 올해 선수를 수상할 예정인 선수는 영플레이어 상은 중복 수상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처음에 첫머리에 말씀드린 게 홀란이 이상도 타고 그 풋볼 라이터 상도 타고 선수협회 상도 타고 심지어 영플레이어까지 탔어요. 다 쓸어 담았죠. 올해의 선수랑 영플레이어랑 물론 영한 선수가 뭐 정말 고트급 선수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야 조금 더 우리가 놓쳤던 선수들에게도 뭔가 타이틀을 줄 수 있고 새롭게 주목하는 선수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저는 영플레이어 상의 또 취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 기준으로 봐서 일단은 지금 이제 올해 선수 수상이 없는 살리바 선수 충분히 지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살리바 선수 나이가 되기 때문에 뭐 일단 추천하고 싶은 입장이긴 합니다. 살리바 선수는 올해 선수급이긴 한데 거기 일단 현실적으로 없으니 지금 없으니 일단 요 멤버에서는 여기서라도 좀 탔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이미호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한 줄로 답해주세요. 프리미어리그 매니저 오브 더 시즌 펩 가르디올라, 미켈 아르테타, 위르겐 클롭, 우나이 에메리, 안도니 이라올라. 마음은 위르겐 클롭이지만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고 우승팀의 감독이죠. 정말 이거는 결과에 따라서 정해져야 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시기가 분명 이 또한 우승팀과 별개로 이제 좀 수상자가 정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것만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가르디올라 감독은 감독으로서 누릴 만한 상들은 여태까지 평생 많이 타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승과 관계없이 아르테타 감독 가능성이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리그 순위를 꽤 많이 끌어올렸고 물론 이제 지난 시즌도 사실 우승 경쟁에 도전했기 때문에 4단계가 뛰어올랐다거나 4계단 뛰어올랐다 뭐 6계단 뛰어올랐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근데 올 시즌은 좀 더 안정적으로 본격적인 승부를 했잖아요. 지난 시즌은 앞서가고 있었어도 이건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반면 올 시즌은 끝까지 이거 되겠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분명히 좀 전에 영플레이어도 뭔가 좀 발전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르디올라 감독님은 너무 많이 타셨으니까 혹시 이거는 우승을 설사 못하더라도 아르테타 쪽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죠. 저는 정말 펩과 아르테타의 지금 이 올해 감독을 둔 어떤 비교는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취향이라면 우승팀의 감독에게 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우승팀이 정해지기 전에 수상자를 결정해야 된다면 제 취향은 아르테타입니다. 근데 혹시 에메리 취향인 분도 혹시 계실 가능성은 없나요? 있죠. 그리고 실제로 순위를 많이 끌어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는 눈에 띌
만큼의 두드러진 성장세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평가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결점 사유도 좀 있죠. 원정에서의 좀 기복이라든지 후반기 들어서 떨어진 리그 성적 이런 점들 때문에 4위 자리를 지금 여전히 경쟁 중이지만 사실 아스톤빌라가 원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지금보다 일찍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확보를 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이 일단 에메리 감독에게는 결점 사유가 될 수 있고 같은 리그 내 감독들로 비교했을 때 워낙 펩과 아르테타가 가져놓은 만들어놓은 임팩트가 워낙에 대단하기 때문에 결국 시선은 이 두 감독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르디올라 그분은 너무 많이 타셔가지고 근데 펩이 타도 이견은 없어요. 그렇죠. 정말 반반입니다. 저도 이거, 이견은 없어요. 뭔가 잘못된 뭐 이렇게 그게 없어요. 그냥 취향대로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알겠습니다. 네. 이명철 해설위원님과 대화를 나눠본 이번 프리미어리그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 매니저 오브 더 시즌, 영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화제거리와 더불어서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촌철살인의 평가와 아주 냉혹한 평가와 개인적 예측까지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